지금 상황의 가장 문제는 마음속에 불안이 마구싹 트고 있고 내가 자신감이 없는 거죠. 왜? 없어져서. 뭐가 없어졌냐? 돈이 없어져서. 자신감은 제가 봤을 때 항상 지갑 두께에서 나옵니다. 계좌 잔고에서 나타나고 현금이 턱턱 찍혀 있으면 그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도 불안하지 않은데 주가 빠지면 이런 일이 되게 세게 나타납니다. 그냥 기분이 나쁜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또 망하면 안 되는데 이거 복구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다른 자산에도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결정을 빨리빨리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누군가는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계좌 안 깨지신 분들. 그러면 여기서 격차가 확 벌어집니다. 제목이 원래 코인 해외 주식 다 망했다였습니다. 제가 한 3달 전에 강의를 한번 할 때는 코인 해외 주식 다 망했다, 망했어요 라고 설명했었는데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다 망한 줄 알았는데로. 왜냐하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관심 없는 분들은 하나도 모르시겠지만 이게 지금 기사잖아요. 이더리움이 한 달 때 84%가 올랐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테슬라는 거의 이제 전국적인 종목, 전 국민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600불대 갔다가 지금 어느새 또 900불대 왔잖아요. 50% 오른 거잖아요. 미국 주식이 다 저렇게 오른 거 아니죠? 저게 특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지금 누가 뭘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계좌가 복구되신 분이 있고 복구 안 된 분이 있고 아니면 저때 바닥에서 들어가가지고 또 이만큼 버신 분도 있고 옛날 같으면 그냥 뭘 사도 다 올라서 다 같이 올라서 하하호호 다 기뻤는데 그런 장이 아니니까 기분들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살아 돌아온 자산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해석이 부동산으로 확대 해석되는 순간부터 되게 머리가 아파져요. 특히나 아까 잠깐 예를 드렸던 법인으로 많이 갖고 있던 분들이 뭔가의 이슈로 그걸 던지기 하기 시작하면 어디가 화라라락 빠질 거냐는 느껴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어떤 다주택자는 팔고 싶은 겁니다. 그 어떤 다주택자의 법인도 들어가 있습니다. 왜 팔고 싶을까요? 다주택자가 왜 갑자기 팔고 싶어졌을까요? 팔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팔죠. 5월 9일 날 취임식 나왔던 그날, 취임하셨던 그날 이게 나왔죠.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제가 굳이 더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때 한참 엄청 시끌시끌했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팔게 되면은 기본세율 적용되고 장특공제도 적용돼서 이제 팔 수 있는 것들 되게 크잖아요. 이러면 팔고 싶죠. 저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뒤에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상생임대인 제도라는 게 또 등장을 했잖아요. 상생임대인 하면은 2년 거주까지 인정을 해주시잖아요.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됐고 특히 저기 재기산제도 폐지되면서 막 이거 날짜 계산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사라졌고 하다 보니 이제는 좀 팔아봐야 되겠는 걸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어떤 다주택자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주택자들이 뭘 팔겠어요? 다주택자라면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적어도 2개, 3개보단 좀 더 많이 갖고 계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오른 것들 중에서 조금 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팔 거예요. 이건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것부터 파시는 분들은 잘 없으니까. 근데 거기다가 아까 법인까지 더해지면 그런 지역에 매물이 쌓이는 거죠. 여기서 보여드리는 상생임대인 제도의 또 등장이 또 수많은 분들에게 그래 5%만 올려서 전셋값을 안정시켜주고 나는 2년 거주 인정을 받아서 양도세 혜택을 봐야 되겠다 생각도 싹트게 되는 겁니다. 6월 21일 날 나왔었고 저기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그 당시에 저런 것들 다 하겠다고 했었는데 다 나왔죠. 대체 얼마 전까지 다 나와가지고 쭈루루루 다 나왔습니다. 근데 저기서 이제 핵심은 저거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왜 건설임대만 계속 해주고 매입임대는 안 해주는 거냐. 이것도 지금 하반기 혹은 내년에 계속 어떻게 움직일지를 바라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장이 부진할수록 저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좀 저렴한 주택들 가격이 과하게 빠지면 그거를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데 그 받아줄 것들을 몇몇 언론의 선동처럼 20, 30대한테 떠넘긴다 이런 식의 해석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걸 다주택자들이 끌어안아줘야 이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더 부진하면 부진할수록 특히 수도권 외곽 시장이 부진하면 부진할수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부활할 가능성이 커지죠. 그거를 누가 받아주기는 쉽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고민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주택자들은 왜 파는 거냐?
소고기 사 먹으려고 파는 거냐, 차 바꾸려고 파는 거냐, 고민이 되겠죠. 왜 파냐고 물어보시면 그냥 다 그렇게 말만 합니다. 그냥 많이 올라서 그냥 팔려고요. 아니면 관리하기 귀찮아서 팔려고요.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사실은 뭔가를 살려고 파시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산을 바꾸려고 파는 거죠. 이걸 다 팔아가지고 나 은퇴할게요는 한 5년 전까지 유행했던 욜로입니다. 욜로 골로 있잖아요. 쭉 가는 거죠. 자산은 줄이는 게 아니라 바꿔 타는 거지, 그거를 현금화해 가지고 차 사고 이런 것들은 정말 극히 일부의 이야기인데 확대 해석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지금 다 갈아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대출 규제 개선도 해줬는데 왜 생애 최초인 사람만 도와주고 생활의 안정 목적으로만 대출을 해주느냐인 거죠. 미래의 꿈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갈아타려는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안 해주니까 여전히. 이게 지금 수도권 시장을 멈추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의 그 의욕을 꺾는, 아까 가뜩이나 주식 빠져가지고 가뜩이나 의욕 자신감도 없는데 대출도 안 해주니까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저 미래의 꿈, 즉 뭐냐면 15억이 넘는 주택들에게 좀 잔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서 집도 좀 갈아타고 그런 움직임이 하나하나 벌어져야 그 다음도 팔리고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은 그냥 다 멈춰 있습니다. 요거는 신고가율입니다.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쭉 보시면은 빨간 2021년도만 해도 웬만한 지역에서 거래는 무조건 신고가였습니다. 계속 올랐다는 거잖아요. 모든 거래가 신고가라는 거는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런 식으로 매매가 됐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일상적이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거래가 이렇게 신고가를 찍어서 몇몇 지역 같으면 몇 개월 동안 거의 7, 80%의 거래가 신고가잖아요. 이런 일들은 사실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없고, 근데 여기서 밑에 보시면 요즘 쪽으로 와보시면은 특정 지역들은 10%대까지 내려왔고 뭐 강남 지역들 같으면 3, 40%대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러면 전체 중에서 한 30% 정도는 신고가고 나머지는 뭐 좀 조정받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기서 시사점은 저겁니다. 10%대까지 내려온 데가 있고 30%대를 유지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저긴 그럼 왜 30%대는 신고가가 계속 나올까? 누군가는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갈아타는 거죠. 계속. 자산의 갈아탐은 이런 식으로 티가 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실 두 번째 포인트, 회색 바 그래프입니다. 예전 같으면 수도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월 5만 건이 넘는 거래도 나타나는 게 일상적이었다고 한다면 올해 들어서부터는 월 10,000건 기록하기 힘듭니다. 거의 5천 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크 대비 거의 지금 10분의 1인데 사실 이것도 피크가 아닌 게 2020년도 거래량은 피크가 아니에요. 실제 피크는 18년도, 19년도예요. 도대체 고점부터 지금까지 거래량이 얼마나 감소했는지가 눈에 띄죠. 수도권 전체에서 월 5천 건 거래되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법인 거래가 그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눈에 막 띕니다. 그런 가격들이. 거래량을 좀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장이 오르든 안 오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팔고 싶은 사람은 좀 팔고 사고 싶은 사람 지금도 살 수 있지만 팔고 싶은 사람들이 좀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도래해야 그 불편한 좀 불안감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서두르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의 대결인데 사실 대결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두르는 사람들은 이미 다 사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계속 찍히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마음이 매우 급합니다. 왜 급하냐? 떨어질까 봐 빨리 팔고 싶어서가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보다 더 강한 마음은 내가 사고자 하는 자산들만 자꾸 올라가서 그리고 내 집이 안 팔려서 마음이 되게 급해집니다. 이런 급한 마음으로 추석을 꼭 맞이해야 되는지는 전 의문입니다. 원래 명절 전에는 사람들 마음을 좀 편하게 해줘야 되는데 대책도 좀 그런 식으로 나와줬으면 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추석이 너무 얼마 안 남았어요. 왼쪽에 보시면은 최근 거래 중에서 이제 일신고가 찍은 것들 중에 너무 이례적이라 또 하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런 80평짜리 거래 가지고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런 레미안 퍼스티지 84억이나 테어필리스 48억이나 뭐 지능아파트 45억이나 이런 신고가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고 오른쪽은 이제 제가 쓰는 그 부동산 라이프에 매월 기재를 해드리고 있는 것들인데 이런 신고가 거래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잘 보시면
평수들이 큽니다. 잘 보시면 요즘 신고가 나오는 거래들의 특징이 20, 30평대보다는 평수들이 큰 쪽이 많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가뜩이나 지역도 인기 지역에서 신고가 비율이 높은데 거기서도 또 대형 평형 비율이 높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반인들의 거리감과 더 멀어지는 쪽에서만 신고가가 쭉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양극화입니다. 가격의 양극화가 일반인들을 이렇게 편가르고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그동안은 좀 격차가 없던 걸로 오해할 수 있었던 상당히 좋은 자산들의 가격이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걔네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1년까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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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같이 그냥 올라갔던 장에서 좀 덜 올랐던 것들이 확 튀는 거죠. 빨간색으로 보시는 게 평단가인데 막 1억 넘는 평단가들이 대형에서도 막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무게감이 남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옛날식으로 나 그냥 어차피 저렇게 큰 거는 살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분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거래량도 없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면 보이죠. 우리나라는 통계가 참 여러 가지로 잘 돼 있어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 다 대충 뭐가 보이는데, 위에는 서울 사람, 아래는 서울 아닌데 사는 사람들이 투자하는 모습들인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서울 사람들이 지금 가장 비율로 봤을 때 뭘 많이 하나라고 보면 경기도에 주택을 사고 있고, 두 번째는 인천에 주택을 막 사고 있는 거죠.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을 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택 사는 게 무엇인가? 단독주택 사는 게 단독주택 마당에 살려고 그게 아니잖아요. 재개발을 사고 있구나. 재개발을 사고 있구나입니다. 재개발을 사고 있구나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투자가 무거워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초투 작은 걸 해야 되겠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한 번 더 파생된 건데, 지금 돌아가는 걸 보니 나중에 우리 애들 나중에 결혼이라도 시키려면은 뭐 빌라라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 그래가지고 막 증여해가지고 빌라를 애들 명의로 사주는 거죠. 나중에 그게 걔네 결혼할 때쯤 되면 아파트로 바뀌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이 있는데, 보시면 확실히 아파트보다는 지금 재개발 쪽에 관심들이 굉장히 많더라. 그리고 실제 정부의 움직임도 수많은 대책들을 보시면은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뭐 역세권 개발이든 뭐든 간에 아무튼 재개발 쪽으로 갈 것 같더라는 게 그대로 느껴지는 거죠. 오른쪽에 보실 때도 서울의 일반 주택 투자가 좀 더 많다는 게, 서울 사람들도 아파트보다는 주택을 사고 있더라는 게 특징입니다. 아래서 보셔도 지방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도권 사람들 다 포함해서 서울에 안 사는 분들도 서울의 일반 주택을 상당히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은 확실히 재개발로 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시장이 되게 조용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특히 저런 작은 재개발 투자를 하실 만한 분들이 볼 만한 아파트 가격은 더 부진하겠죠. 매수세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 매수세는 절로 가버리고 아파트 시장에서는 초고가 시장으로만 다 몰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